아연 아이들은 인기 있는 수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들이대 보세요. 라이브로. 올해는 그 명함을 일부러 제가 수업 생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역할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공중파,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초등학교 애들 중에 한 800명 가량이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을 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찍히는 그 순간 이걸 애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초등은 아침에 그 스마트폰 걸었다가 학교 때 나눠줘요. 그럼 집에 갈 때 애들이 그거 보면서 집에 가요. 그래서 킥킥대고 웃고 이게 공부인 듯 공부가 아닌 듯 스르르 스며드는 수업 방식으로 제가 하려고 명함을 수업해 드렸습니다. 아연 이야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연이 이 정보 산업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 위기를 살리는 데 절대 필요하다. 지금 선생님들의 사명이 엄청 커요. 서울 전체 고등학교의 그 어떤 문명을 살린다고 할까? 지금 2학년까지도 직업반이 확대되었죠? 네, 그것도 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호동에 있지만 고등학교에 제 교직의 절반은 있었어요. 특성화고에도 있었고. 잘 나오고 있나요? 목은 안 잘리고? 네. 그래서 일반고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편입니다. 근데 어머니 특성화고를 가면 좋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는 인맥이 재산이라는 생각을 아직도들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남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공고를 가서 움직여야 될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와서 나중에 저항을 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산업학교를 늘려줘야 된다. TO를 늘려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옛날 홈페이지 보면 KT21.com 여기 가면 직업반에 관해서 저는 애들한테 애들에게 직업반 아이들한테 합격 수기, 생활 수기를 쓰도록 했어요. 얘네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근데 수기를 처음에 쓸 때는 썩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다가 내용만 파악하고 윤문을 해주죠. 그러고서 재학생들한테 계속 이걸 홍보를 해줘요. 그래서 교실에다가 저는 직업반 합격 이렇게 써붙였어요. 담임할 때 그만큼 선생님들이 가지신 역할이 소중합니다. 그만 고3 교실이나 고2 교실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이 실은 일반 학교로 돌아가면 잠자거나 지금 얘네들이 좀 착한 편이었죠. 그래서 저항을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무기력하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한 반에 두세 명이 늘 상시적으로 자요. 그러면 애들 기운이라는 게 동반 하락돼요. 근데 여기 오면 애들 안 그런다는 거죠. 제 꽃입니다. 고3도 수학여행 간다며 소풍 가는 고3도 얼마나 적응할까요? 그리고 남녀공학이잖아. 그럼 명목고등학교에 있을 때 니네들 남녀공학 다니고 싶어? 그럼 부지런히 학교 부지런히 나와서 고3 때 산업학교 가라. 거기 남녀공학이다. 고3도 소풍 가는 학교 봤니? 대한민국이 고3도 소풍 가는 학교다. 교복? 이런 교재라서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어딘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슨 페스티벌 나가서 대상 받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쉽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거기에서 상 받은 아이들에게
수상 과정에 준비한 과정을 이렇게 글로 써서 받는 거예요. 글을 써서 받아가지고 그걸 전 교수님께 돌려주자고. 저는 이런 거를 저의 생활지도는 진로지도가 곧 생활지도예요. 이거는 면목고등학교 아이가 모델학과에 합격을 한 거야. 수시로. 모델학과라는 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마음은 막연하게 먹고 있어도 경로를 몰라서 하기 어려운 학과인데 얘한테 수기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군대 갔다 온 형들도 같이 있는데 어떠한 군대 생활보다 모델학과 그 과정이 더 어렵다.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거를 매점 앞에다 이렇게 붙여놔. 그런 애들이 오면 가는 거죠. 사실 학급운영이나 지금 학급운영이나 생활지도 하실 때 어떤 애들이 사고 칠까요? 뭐 없는 애들이 사고 쳐요. 한 글자. 뭐 없는 애들이 사고 쳐.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쳐. 그래서 끊임없이 교사들의 역할은 근데 어른이 말하면 애들은 그걸 잔소리로 봐요. 특히 담탱이 말하면 전부 다 잔소리로 하거든요. 그래서 담탱은 가급적 이렇게 대신 선배들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애들을 지도하는 것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 애들이 보니까 금연 우수학교로 보건복지부 상도 받았던데 저는 이렇게 금연학교 다녀와서 금연에 성공한 애들을 또 이렇게 성공 수기를 써라. 내가 또 매점 앞에 붙여줘. 근데 물론 익명으로 써서 붙여요. 그런데 애들은 다 알아. 누구인지 다 알아. 학교 며칠 안 나왔거든. 금연학교 가면서.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면 아 담배도 끊을 수 있구나 하는 용기도 가질 수 있고 좀 선생님들은 워낙 이 청각학습자 남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말도 잘하지만 근데 애들은 이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ADHD 아이들은 귀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교사의 말 대신 이런 글, 그림, 시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게 좋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교재 갖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실은 제 유튜브 계정이 명함에 있죠? 유튜브에 보면 학급운영 영상, 강의 영상이 여기 재생 목록을 송영호 찾아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학급운영 강의만 26개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보셔라. 두 번째는 뭐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애는 어떻게 시도하지? 지도법, 낯선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송 선생님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오늘은 당장에 3월 2일 첫 시간 애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것부터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 2일 첫날 이렇게 명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명함을 나눠주고 명함 2장을 줘요. 왜 2장을 줄까요? 맞추시면 이제 상품 드려요. 상품 못 드립니다. 왜 2장? 네. 하나는 학생이 갖고 정답입니다. 네. 선발 상품은 미니 빗자루인데 이 미니 빗자루는 어느 미술 선생님께서 당신 학급의 청소 문제를 완전히 저거 하나로 해결을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학급비 10만 원이나 나오는 거로 애들 하나씩 다 사주고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쓴다. 그래서 그 반에는 청소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가서 얘들아 다 깨끗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도 편하고 1,000원이에요.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미리 구입하시면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다 거기서 구입한 거야. 아이디어가 다 이렇게. 여기 보시고 오늘은 자 그러면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들도 실습합니다. 휴대폰 꺼내라. 그리고 선생님들 휴대폰 꺼내세요. 휴대폰 꺼내서 제 문자로 저한테 선생님 과목과 존함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과목과 존함. 저는 애들한테 3월 첫날 휴대폰으로 얘들아 선생님한테 반 이름 장래 희망을 써서 3가지를 써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 반 이름 장래 희망. 만나는 첫날 애들이 머리치나 드림 자기 정신을 전혀 못하냐. 그럼 애들이 제가 그럼 150명을 가르치나 그러면 그날 바로 애들이 저에게 보낸 거 이걸 복사하면 돼. 휴대폰에서 이거 꼭 누르면 복사 단추가 나와요. 복사하죠? 그거 가지고 그냥 저장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반이 있죠? 그럼 반별로 반톱을 만들어요. 그날 바로. 그때부터 사이버 조종례를 합니다. 스팸에 시달려요. 우리 애들이. 알림장, 물론 카톡을 안 하거나 하는 애들에서 카페도 있어요. 카페 있죠? 카페는 카톡을 안 하는 아이들, 카톡을 안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알림 기능을 위해서 카톡으로도 보내고 같은 내용을 종례 게시판에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보내셨나요? 네. 네. 저장을 했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뭐 소통이 첫날부터 그렇게 소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종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다 수시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첫날 아이들에게 저는 미리 가서 청소 다 해놨어요. 그 책상 위에 낙서를 처음에 깨끗해야 1년이 편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미리 다 닦았어. 어떻게 닦으면 될까요? 그 수성은 잘 지워져요. 수성은 그 매직 블럭만 가져도 지워져요. 물하고 매직 블럭 그것만 가지고 지워져요. 근데 유성 매직이 안 지워져. 그건 뭐로 지우면 될까요? 네? 오 정답. 어떻게 알았어? 이상한데. 렌즈 커닝 페이퍼를 보여드릴게요. 잡히는 대로 드릴게요. 이것과는 많이 설명드리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막대라는 거예요. 요 아이스크림 막대는 뭐였을까? 수업 시간에 발표시킬 때, 랜덤으로 또는 자리 뽑기 할 때, 여기다 번호, 네임펜으로 이름 써서. 근데 은근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있습니다. 저런 등등의 정보는 여기 종로에 창진동, 동대문 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이 내려야 되나? 그래서 창진동 왕국골목 전국 최대 도매상이 있어요. 거기 싹 둘러보세요. 거기 가셔서 온갖 무기들을 수업에 쓰는 무기들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북면 가왕이 대세를 수업도 역할 극하라 그럴 때 여기 보칼들 있잖아요. 애들 그런 거 처음에 쑥스러워할 때 이런 안경 씌워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자이크 처리다. 그리고 또 이런 무기 이거는 애들 깨울 때
애들 건드려서 깨우지 마셔. 이렇게 깨우면 이 소리 듣고 웃기 시작하는. 오통령의 힘. 지시봉도 이걸 웃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돼야 지시봉. 이 모든 건 다 어디 가서 구한다? 창신동 왕도골목에 가서 구하시면 돼요. 상품도 이렇게 하고, 여기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학부경영원고에 앞에 자존감과 소속감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여기 자존감과 소속감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과 소속감. 제가 세상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예요? 1위예요. 그러면 어떤 병이 1위다? 우울증이 1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우울했잖아. 정치 현상을 봐도 굉장히 우울증 폭발을 해요.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막 쌍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울이 막 표출돼. 그러면 세상이 우울하면 우리 교실도 우울하죠. 그럴 때 우울한 아이들이 학교 와서, 혹은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그래도 이 교실 안에서는 평화롭고 안전함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3월 초에 3월 첫날입니다. 뒤에 이제 사물함, 얘들아 사물함인데, 한 여학생이 수업 끝나고 저한테 다가와요. 선생님, 인상을 팍 쓰면서 제 책상 사물함 피건장치 고장났어요. 근데 언뜻 봐도 한 대여섯 개 고장나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혼잣말로, 정말 짜증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3월 초 첫날 잘못하면 우욱할 수 있어요. 야, 다른 애들도 이랬잖아. 네 거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첫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한테 따지고 그러냐. 이래버리면 그거는 애하고 1년 내내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 따지는 건 우울이에요. 애들의 낯선 행동은 다 우울이라 보시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야, 똑같은 표정 지어줍니다. 내가 이랬잖아. 그럼, 고장나서 짜증나겠구나. 내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빨리 고쳐줄게. 자, 이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그냥, 거울 대어주기예요. 굉장히 짜증나겠구나. 표정을 만들어야 돼. 시작. 굉장히 짜증나겠구나. 미안해. 내가 빨리 좀 해줄게. 이게 3월 첫날 애들한테 인상 쓰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신규 선생님, 신규라는 얘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신규는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신규는 특권입니다. 커밍아웃 하셔. 학부모에 어머니도 왔는데, 나이 노숙한 척 하지 마세요. 한 방에 알아버려. 그리고 근데 나중에서 그 아이가, 그 어머니께서 학비 지원 신청, 그 당시에는 학비 지원을 담임한테 신청했어요. 자, 그것도 막 언론 투과해가지고, 왜 담임한테 해가지고 애들을 3월마다 상처 주냐. 그래서 그게 지금 주민센터로 넘어갔죠. 착하게 살면 안 돼. 지랄 떨 땐 지랄 떨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지금은 애들이 담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애들이 학년 바뀌는 거 두렵지 않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학비 지원 신청을 하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뭐지? 보험료를 많이 내. 근데 이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냈는데 지금 IMF 때 아빠가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 회복 가능성이 0%. 그래서 저 인천에 어디 요양원에 식물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서 이해가 간 거지. 그 아이가 왜 저한테 까칠하게 첫날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담임 노릇하고 이걸 이해해야 교사 노릇합니다. 자, 왜? 뭘까요? 네, 카카오 열쇠고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해. 자, 왜 그랬을까? 그 아이는 왜 이렇게 까칠하게 저를 공격했을까? 우울증. 너무 맞긴 맞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그게 실은 우울한 거죠. 자기에게만 이런 불행이 자꾸 오는 것이 피해의식. 그러니까 애들이 따지고 그럴 때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마세요. 걔는 공감이 필요한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아닌 상태. 그러면 저는 그 아이의 그 낯선 행동의 원인이 우울감에 있다고 봐.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야?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높여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1인 2적 신청한 걸 봤어요. 선생님들 1인 2적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인 2적이 제일 중요해요. 1인 2적 왜 중요하냐? 사람은 자기가 기여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껴요. 기여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자존감은 물론이고. 그래서 1인 2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1인 2적 아니라 1인 3적 괜찮아.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로 1인 2적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애가 뭘 신청했나 봤더니 CD 굽는 담당이야. 선생님들이 CD 굽는 거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초창기에는 CD 굽는 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USB 세상입니다. 근데 그 CD 굽는 기계가 있는 아이도 별로 없었고 그 아이가 마침 그게 있었어 집에. 그래서 CD 굽는 CD 라이터 담당이어서 이 아이에게 역할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 자료 이거를 CD에다 CD 한 장에 부어주고 이거를 CD 학급비에서 학급비 나오죠? 학급비 그냥 막 애들 매기지 마세요. 학급비는 애들과 함께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자질구레한 돈 다 쓰셔야 돼. 카페에 가서 예산하시면 나오는데 학급비, 학급 비품, 학급 운영비 이거 다룰 보시는 방법은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걸 보시면 됩니다. 학급비로 학급비 10만 원 가지고 뭐 쓸 게 있냐? 아니다. 이렇게 학급비 가지고 1년 살림을 그렇죠? 학급에 필요한 모든 물건 이게 이제 제가 세운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애들한테 담임이 인쇄돼서 나눠주고 얘들아 학급비 10만 원은 이러한 용도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형식적이지만 애들에게 학급 회의를 거쳐서
학급 회의를 걸쳐서 예산안을 국회처럼 결정을 집니다. 학급 회의 뭐 어렵지 않아요. 이 교실에 붙어 있어요. 수시로 회의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학급비 10만 원을 이렇게 영화치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또 시간을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자치적인 시간에 토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 그러면 선생님의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련회 테이프. 이건 수련회 갈 때 그 당시 테이프 시대야. 그래서 테이프에 이게 애들이 담당이 있어가지고 뮤직 담당이 있어서 애들이 듣고 수련회 때 수련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듣는 음악 있잖아. 그걸 거기다 다 담아갖고 와. 이게 이렇게 섬세한 거예요. 담임이라는 게. 이게 바로 그 예산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수련회 가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싹 듣고 가는 거야. 이게 살만나는 거죠. 환경미화 저녁식사 보조비. 환경미화 교시 환경미화 하면 그 아이들 끝나 배고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담임이 담임이 사주는 것보다 이런 거는 학급비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휴직값도. 칭찬, 놀림, 생일잔치 과자 4,000원. 생일빵이다 이거. 생일빵. 그러고서 자 질문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선생님의 예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뭐 찬성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고 반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별로 없죠? 이게 뭐 찬반 토론이요. 이건 근데 학습이야. 회의랑 학습이. 요즘 제가 헌재 재판하는 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실황 유튜브에 실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표결 찬성 반대 토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방식 이거 매번 원래는 비밀 투표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투표 용지 만드는 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회장 부회장 나와라. 그리고 자 찬성하는 사람은 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주먹 쥐어라.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 이걸 하게 돼. 찬성 반대 표시. 이거는 비밀 투표할 때 아주 좋은 방법. 다시 애들이 숫자 세어서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 이렇게 해서 얘들아 26명이 찬성해서 학급 예산안을 통과하겠다. 어디 갔나? 좀 덥지 않으세요? 히터 좀 꺼주시면 중앙난방인가? 영한 말씀 드렸죠? 합독방 형님들은 제가 과목 저에게 보내주셨죠? 제가 과목별 카톡방 다 초대해 드릴게요. 눈팅만 하셔도 돼. 근데 정보 양, 소통량이 엄청나요. 어떤 사고 발생 뭐 있을 때 바로바로. 또 직업반 선생님들 반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자, 1인당 단톡방은 1318명이고요. 1인당 최고 인원은 10,000명이 넘어요.
제 카톡방에 지금 제 친구가 만 100명이 가도 많아요. 이게 왜 송 선생은 뭐 때문에 카톡 친구를 이렇게 많이 줄까? 맞추시면 또 상품 드리겠습니다. 뭐 하려고? 뭐 하는데 저렇게? 응? 뭐 하는데? 온도계. 교실의 온도계. 작년같이 더울 때는 이 온도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교가 맨 꼭대기층하고 아래층하고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1층은 바람이 살살 불어. 3층은 쪄주고. 근데 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3층은 맨날 못 틀어. 그래서 딱 교실에다 해놓고 일주일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하고서 그 기록한 용지를 가지고 행정실장님을 찾아뵌 거예요. 실장님. 그 1층에는 1층 반에한테 부탁을 해서 같은 시간대 적었어요. 하루에 3번을 4, 5도가 차이나. 그러니까 행정실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암만 그럴 리가 4, 5도 차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때 바로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도 얼굴이 버고 애들도 다 쪄 있어. 1층 행정실은 바람이 살랑살랑. 그래서 제가 따지는 방법이 옳고 구체적이면 세상이 바뀌더라. 그렇죠? 자, 왜 카톡 친구를 10,000명이나 줄까? 네. 정보 교육. 아까 말씀드린 거 복습 문제. 뭐 없는 애들이 사고 친다. 아이 너무 동시에 다른 꿈 없는 아이들이 사고 치고 꿈 없는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멘토링을 위해서 뭐 노래를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뭐 실용음악과 나온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지금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음악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딱 한 분인 걸로 알아요. 네? 네. 근데 그분도 저의 카톡 친구야. 그러니까 이 아이와 그 선생님을 그 선생님께서 음악을 반주 없이 부른 노래를 보내달라. 들어보시더니 이런 판단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지원 가능한 이런 이게 재산이다. 네. 그래서 꿈의 멘토. 끊은 김에 저 중에 10,000명 중에 없는 직업이 있다면 없는 직업. 연애 기운이 20도네요. 없는 직업 좋아. 금방 맞추시던데. 사기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놈이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달라고 아무 교사인데 초대를 해달라고 해서 초대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애한테도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 제 친구인데요. 그 게임할 때 회원이 많으면 이게 레벨이 올라간다며. 그래서 그 팝 뿌리는 인원이 많으면 레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 뭐죠? 맞아. 네. 없는 직업, 별의별 직업이 다. 협력 지금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먹고 사는 애 등등. 의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도 다 있고 기자, 저를 인터뷰한 기자들 한 100명. 학교폭력 관련됐을 때 저하고 네트워크 했던 경찰도 또 한 100명. 그러니까 경찰이 되고 싶은 아이는 바로 경찰서로 보내. 가서 멘토 찾아뵙고 내가 경찰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쭤봐라. 그 애들이 그러니까
경찰서로 보냈더니 그 카톡 친구 그분이 이제 그 안에 경찰서 안에 지문 감식하는 뭐 교통관제센터 다 보여주고 또 서장님한테까지 가서 인사를 시켰다. 좀 10대 아이가 경찰서장하고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게 굉장히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CD 말씀드렸었지? 결국 걔가 CD 한 장 굽는데 하루에 한 두세 장밖에 못 구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애는 그냥 3월 한 달을 그거 구워서 애들 나눠주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그러면서 뭐가 향상돼? 자존감과 소속감이 향상돼. 정말 아빠를 잃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간에서 내가 생활하는 우리 반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애들은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애가 컴퓨터 관련 전문대학을 가서 지금도 뭐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수제 과자 빵집을 하는데 애가 홈페이지 관리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학급 운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을 살려주는 데 있다? 자존감과 소속감을 살려주는 데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애들이 이 자존감과 소속감을 많이 느끼냐? 참여시킬 때. 참여의 장치. 급훈을 선생님들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급훈. 담임 맡으신 분. 급훈 뭐로 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 돼, 선생님. 학생들. 네. 제가 한 번은 애들 때로 했더니 급훈을 지켜보겠어라고. 아니, 뭘 지켜봐? 급훈. 좋지. 애들이 정한 급훈이 지켜보겠어요. 처음에 여기다 눈을 넣을까 했어. 감시한 빨간 눈을 이렇게 넣을까 해서. 아니, 교실에 급훈은 붓기 바로 밑에 교훈과 동격이잖아요. 이 소중한 공간에 엄마들이 부릅뜬 눈을 거기다 붙여 넣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지. 그냥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왜냐? 담임의 철학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한눈 팔 때마다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급훈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저의 학급 운영 철학으로 가자. 그냥 그때부터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하자. 서로 늘 인정해라. 격려하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철학에 공감하셔서 이 급훈을 쓰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설명 드리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의 학교 장상 모범상이라는 제도가 있나 모르겠네. 있어요? 몇 명 정도? 한 명? 딱 달러 하나? 그거 규정을 개정해서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보통은 옛날부터 6대 덕목이라고 그래서 옛날 생활기록부 쓰던 시절에 그래서 6대쯤을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은 학교 장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이상 줘보신 분, 담임으로서 학교장상 모범상 애들 추천해 보신 분, 추천해 보셨어요? 어떻게 추천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 학교 열심히 나오고 성실성하고 응. 학급에서 굳은 일 열심히 했던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주셨구나. 선생님이 점지하여 주셨구나. 이제 보통 선생님 같이 하거나 또는 아이들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투표의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인기 투표로 되는 경우가 그저 착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는 모범이 되는 학생이 받아야 되는 거지 착해서 받아야 되는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아이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나 학교장 상 이런 등등은 이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겠냐. 우선 출결. 대한민국 교사들이 지각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죠? 사고 지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상을 못 받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카페에 출결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올려놨어요. 게시글이 10,000개가 넘는 출결 기준 5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인 1력 평가를 동료들이 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인 1력 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5, 4, 3, 2, 5점, 4점, 3점, 2점 이렇게 체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 이름을 빼버렸어. 이름을 왜 빼버렸을까? 역시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역할이 우리 반에서 얼마만큼 잘 수행됐는가만 생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동료평가, 여기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는데요. 그 또 한 가지 여기 프리미엄 약속을 해줘요. 여기 만약에 1인 1력 평가가 동료들로부터 3.5점 이상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겠다.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쓰냐. 1인 1력, 여기 있는 요거 선생님들도 요 데이터베이스가 1인 1력 데이터베이스가 카페에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150가지 정도 있으니까 취사 선택하셔도 되고 1인 3역, 1인 4역, 1인 5역 굉장히 좋아요.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기록부가 많아지지. 그렇죠? 애들이 그런 하고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1인 1역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음. 38명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이렇게 팩트를 써줘요. 팩트 이즈 파워. 저는 생활기록부에 의견 안 쓴다고 해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평가한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그냥 행동만. 네. 다시. 요거 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번활동. 이게 교무부장님한테 학사력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받으세요. 오늘 받아가셔서 이렇게 1학기에 이게 1학기 학습이고 제목 집보다 편한 교실. 저희 학급 비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학급 비품이 그러니까 니네 집에는 없어도 교실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 교실에 있다 없다. 당연히 그거 얼마 한다고 학급비가 있는데 전기를 에어컨 쓰는 거 생각해봐. 그건 무슨 좀 조족지연인 거죠. 여기다가 주번선 신청을 처음에 애들이 강식임씨 3월에 짜증나요. 주번을 강식임씨 가나다 순으로 시키니까 애들이 짜증나요. 그래서 어느 해 제가 그냥
너희들이 친한 친구랑 그냥 적어라 그랬어요. 쭉. 그랬더니 이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애들이 도망을 한 거야. 한 아이가 그냥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지냐? 애가 깜빡이고 갔죠? 그럼 그 다음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오늘 내가 할 테니까 너 집에 가. 아, 이게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수련회 들은 주간은 후다닥 신청을 해. 수련회. 근데 시험 때라든지 뭐 5일 다 해야 되는 날은 주는 애들이 신청이 더뎌. 또 학기 초에도 더디고. 그래서 그럼 또 꾀를 내야지. 그래서 평가 점수에서 가산점을 준다. 하루당 0.1점씩. 그래서 닷새면 0.5점. 수련회 간 주에 하루만 딸랑 학교나 그러면 곧 0.1점. 그래서 선택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5점 만점에 3.5점 이상 되면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 그러니까 5점 그러니까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 그리고 몇 점을 받았음. 이에 몇 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면접에 가서 이력을 받아요. 면접할 때 그 회사에서 그거 보고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자네는 주번 활동을 얼마나 잘했길래 5점 만점에 4.9점을 받았나. 그럼 이 면접이라는 건 그래요. 면접까지 보고 웃으면 끝나는 거야. 애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 이거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제 자양고나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 담임할 때 애들이 수시에 강세를 보여요. 왜? 생활기록부 내용이 탄탄한 사실에 기반해서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점 만점으로 해서 이런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반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또 여기서 민주주의 실습을 해요. 다음 자치적용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고 학급 지출을 결정할게.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또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요. 이 규칙은 계도 기간을 둬야 돼. 고속도로 그 중앙 통로 하는 것도 몇 달 계도 기간이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규칙은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모든 것 자체가 자치회의 애들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천 규칙이 3월 14일 날 확정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그래서 찬성이 28명, 반대 1명, 기권 8명. 애들한테 결과도 공개해. 그러면 이 과정을 왜 하냐? 이 과정에 입법에 참여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한 입법에 복종합니다. 교사가 정한 규칙, 그건 당신만의 규칙이고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시면 신규 선생님들 혹은 3월 2일 날 인상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많이 그러시는데 카리스마는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와? 살법 삼엄한 규칙에서 나와. 그러니까 담임이 일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을 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되니까 나중에 이거 통계 낼 때 막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학급의 잔치. 그래서 외부에서 또 장학금이 들어와. 그럼 그 석차 연명 순으로 두면 순위 연명도 순으로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카리스마 없는 저는 수업도 이렇게 웃으면서 해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시스템이 철저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인생의 그 소중한,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학급 규칙에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질문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네. 괜찮은 제도죠?
네, 그럼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